12일차 문제입니다. 오늘은 세법입니다. 여러분, 세법이 문항수가 작다고 해서 하루 이틀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에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상당수의 수험생분들이 이 세법이라는 과목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 내용이 쉽다는 게 아니라 문항수가 16문제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프 공간에서도 대체로 보면 세법을 토요일 수업으로 많이 잡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성인들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다 보니까 세법은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 달에 잡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갑자기 암기할 게 엄청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세법도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및 양도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개념을 잘 잡아봐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런데 양도나 취득 시기는 실제 뭘 물어보는 겁니까? 날짜와 관련된 거는 결론 소유권 이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양도 시기가 언제입니까?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네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두 가지로 나누죠. 허가를 받은 경우하고 1번 지문처럼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하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건설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까지가 키워드죠. 자, 그러면 구분해 보세요. 자기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럼 허가를 받았다면 대체 누구한테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까? 정부한테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오케이 하고 허가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용하십시오라고 승인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 승인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므로 허가를 받았다면 사용 승인서 교부 1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허가를 받지 못했대요. 그럼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뭔가 소유권은 이전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거냐? 사용하고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는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많아요. 자, 두 가지에서 나오죠. 취득세에서 나오고 양도세에서 나오는데 수험생분들이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용어가 낯설어요. 이상한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념만 잘 잡으면 암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1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문제가 양도나 취득시기라고 했죠. 그럼 이게 뭔지를 정확히 설정해 봐라고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취득시기라는 것은 언제 샀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그것이 나의 재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받았습니까? 등기 등록일이죠. 그러니까 12번 문제와 관련된 것은 즉 날짜와 관련된 부분들은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되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1번. 자,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요. 쉬워요. 자기가 건설을 한 경우는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허가를 받았을 때와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그러면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정부한테.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사용하십시오. 사용을 승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 승인서 교부 1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허가를 못 받은 거예요. 허가를 못 받았으면 언제 저것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언제 저것을 취득한 것으로 볼까? 언제요? 실제로 사용하는 날.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 키가 뭘까요? 장기 활부입니다. 장기 활부가 떴다 무조건 빠른 날입니다. 무엇과 세 가지를 비교하죠. 세 가지를 비교해서 빠른 날, 그 세 가지 이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난 안 치니까. 빠른 날.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즉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나 취득시기의 원칙이 언제면 원칙이 대금 청산일이겠죠. 자, 의미를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언제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그렇죠. 대금을 청산했을 때. 사실상 대금을 청산했을 때가 소유권이 넘어가고 또 누군가는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니까 대금 청산일 되는데 이 3번은 뭐라고 했냐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등기 접수를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4번으로 갑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려는 정려 받은 날. 시작.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려는 정려 받은 날. 동그라미 5번 환지 처분도 두 가지죠. 자, 일단 환지 처분이라는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도 공부할 것이고요. 개론에서도 다루게 되니까 먼저 환지 처분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환지 처분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로 구분하죠. 첫 번째는 지번이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하고 5번 문제처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에 있는 토지를 다시 재교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재교부를 하다 보니 종전의 토지를 개발 주체가 개발을 해서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지번과 지목은 당연히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응? 처분한 게 아니니까. 그죠?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를 되돌려 받았으니까. 그러면 환지 처분 전 토지 취득일이 취득식이겠죠. 근데 이번에는 면적이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증가하면 자, 개발 주체가 갑돌이 토지의 면적이 증가했다고 공고를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의 키는 공고입니다. 공고. 공고. 근데 공고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공고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다음 날이에요. 자, 보세요. 공고는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합니다. 어디에 합니까? 관공서에 합니다. 그럼 누가 보냐고요, 그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법적인 효력이 시작된다 이 말이겠죠. 따라서 어딘가에서 공고라는 단어가 떴다. 아, 무조건 다음 날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가. 그러니까 조금은 이 부분은 취득세 쪽이나 양도소득세 쪽에서 취득 시기나 또는 취득 및 양도 시기 쪽을 다룰 때는 개념을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는 별로 암기 안 해도 가볍게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 용어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